교통심리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통심리학이 몇 쪽이냐니까 교통심리학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설명이 없더라고. 이게 몇 쪽이죠? 689쪽 교통심리학 용어 해설. 한번 보시죠. 교통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도로교통의 3요소, 운전, 차량, 교량이다. 또 교통사고의 구성소, 인적, 차량, 환경,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운전자의 특성, 사고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떤 성질이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을 보시면은 2번, 3번을 보시면은 운전자는 도로에 대하여 신뢰를 한다. 자신의 차량 속도보다 다른 차량의 속도에 민감하다. 뭐 이런 거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운전사고 요인 중에서 시각에 의한 사고 요인, 암순응, 현혹, 명도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사고를 일으키는 시각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690조 가면 주의 부족에 의한 사고 요인, 의식 수준 저하되거나 무경무로 인하된 거나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게 되고, 그 다음 3번, 4번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착오에 의한 사고 요인이냐, 착각에 의한 사고 요인이냐,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착오에 의한 사고, 선정을 착오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는다는데 뭘 잘못 밟아가지고 뭡니까? 뭘 밟아버렸다? 악실을 밟아버렸다. 이게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착오는 착각, 착오. 반대의 착오. 뭐 서로 이제 이쪽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걸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라 보기에는 착오예요. 그게. 속도가 아니고 속도감. 이게 속도가 뭡니까? 좁은 도로에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좁은 도로 같으면 내가 달리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넓은 데서는 속도가 느린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이제 착오를 한다 이거죠. 그 외에 이제 착오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없는데 정도의 착오. 어느 정도인지 착오한다. 목측, 눈으로 봐가지고 착오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착오 종류가 선정착오, 반대착오, 속도감 착오, 그 외에 정도착오, 목측착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착각. 착각은 잘못 해석하는, 자기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착오. 보통은 판단착오라고 많이 쓰죠. 그렇죠? 판단착각. 판단착각입니다. 원근을 착각한다. 그 다음 경사, 속도. 위에는 속도감은 착오고 밑에는 속도는 착각이에요. 크기를 착각한다. 크기는 예를 들면은 뭐 상반 착각, 이게 착각 예를 들면은 조그만 게 있는데 다른 게 만약에 요만한 게 있으면은 다른 게 이것보다 더 적으면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주위에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게 있다면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만약에 주위에 큰 데 있는데 여기 보면 더 적게 보여요. 그런 어떤 상반의 착각. 제가 지금 안 적어드리는 게 속도의 착각 다음에 크기의 착각 좀 적어주시고, 상반의 착각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현상이래. 항상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도 친숙한 대상은 항상 같게 그냥 느끼게 되는 거, 같게 지각해야 되는 거, 항상현상. 뒤에 아마 나오는 거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곡선의 착각이라는, 곡선의 착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같이 보이는 그런 곡선의 착각이라 그러고, 또 여기 또 있지만은 이거는 뭐 표현 안 되죠. 곡선 착각 중에서 한 곡선을 보고 나서 다음에 다른 반대 박상의 곡선을 보면은 훨씬 원래보다도 훨씬 더 굽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각에는 판단의 착각, 원근의 착각, 경사의 착각, 속도의 착각, 크기의 착각, 상반의 착각, 항상현상, 곡선의 착각, 이렇게 교재는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왔는 겁니다. 찾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0조 그 밑에 인간의 착오 3단계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영향 또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적인 영향을 보는 게 이게 이제 착오 3단계가 있다. 교통의 조건, 안전성, 원활성, 쾌적성, 정지시력, 동지시력, 이건 읽어보시면 알고, 명수능, 암수능. 암은 뭡니까?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명수능은 바깥으로 나왔을 때, 현혹현상, 전조등 때문에 마주 오는 전조등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 현혹현상. 그 다음에 시야는 정상 시야가 두 눈으로 보면은 180도에서 200도 정도 보인다. 그런데 내가 시속 100km 차를 몰고 가면은 그 뭡니까? 시야가 몇 프로로 줄어든다? 40도로 줄어든다. 반응시간은 반사시간 플러스 동작시간인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딴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문제에 이제 그 출제된 문제가 739쪽. 인간 행동 중에 대인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람에 관계되는 것, 가정, 직장의 사유, 교통설비, 인간관계, 사람하고, 대인적인 문제는 사람하고 관계되니까 교통설비는 아니죠. 물적인 거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전 행동 결단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 것은 자동화가 이게 답이에요. 자동차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써서 급속한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화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동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인데, 운전 행동 결단을 할 때, 운전자가 운전 행동 결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자동화가 미치는 건 아니겠죠. 자동차화가 미치는 게겠죠. 그죠? 자시 적성이라든지 운전표라든지 교통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에러 유형 중에서 미스테이크, 슬립, 랩스, 양식, 모드 에러, 양식 에러 이런 있는데, 이 중에서 랩스는 사소한 잘못이죠. 사소한 잘못, 과실 또는 실패,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랩스의 원래 뜻이 그래요. 랩스. 그래서 답이 랩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럼 4번 운전필요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못한 것은, 운전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전은 무슨 부담이 크다고요? 심리적인 부담이 큰데, 그 다음에 눈이나 발 이런 것은 이제 뭐 육체적인 거죠. 심리적 요인은 생리적 요인에 비해 필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것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리적 요인이, 그렇죠? 사람의 바로 있는 생리적 요인,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답은 라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옳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답은 답입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 중에 눈을 한 곳에만 고정하면은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초보 운전자의 운전 중 행동 모습이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앞을 볼 때 전방 주시 수평 분포가 넓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눈이 여기 있고 볼 때 이게 이쪽 각도, 그죠? 이게 범위가 이게 오히려 좁지 이만큼 넓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다고 했는 게 잘못. 초보 운전자는 오히려 뭡니까? 신경 쓰고 하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사람의 지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지각은 의식이 쭉 있는데 답이 라번입니다. 청각이나 촉각으로 인한 정보 획득은 먼 거리의 넓은 범위에서 한정된다. 그거는 청각은 맞는데 촉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촉각은 만지는 건데 어떻게
멀리 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뭐 원래는 뭐 청각이나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청각이 더 많이 받아들입니까? 시각이 더 많이 받아들입니까? 예. 그런데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청각이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예.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 중 운전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답도 역시 라범입니다. 운전 행동이 완료된 후에 나타내는 스트레스도 운전 스트레스에 넣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이에 동조해가지고 위반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심적 배경이 아닌 것은, 요건 참 좋은 문제대로 갑은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서 한 심리 상태에서 동조를 한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집단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불인정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심리적인 상태다. 나번은 동조해서 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서 심리 불안 상태가 아니고, 예. 동조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자, 그래서 답이 쪽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10번 고속도로 졸음운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이건 당연하면 졸음운전하면 극커브 구간이겠죠, 그렇죠? 경쟁의식이 높은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교통위반, 속도, 경쟁의식이 높으면 속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12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정비를 검사에 대한 거 쭉 보시면은 답은 라버입니다. 운전병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 운전정비에서 처벌 규정은 있긴 있어요. 그 운전자를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예,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감차명령이나 과징금 그런 처분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 13번 다음 중 운전자의 방어운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12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처벌 규정이 있지만은 해고를 했는데 서지를 못한다.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방어운전 기법은 앞차에 대한 전방 가시 시야를 멀리 두지 않, 되도록이면은 선원대 앞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다음 중 교통신호의 기본적 기능, 교통신호의 기능,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 경찰 인력 증가를 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다음 중 안전운전이 기본이 되는 교통공간의 예외와 구분을 위하여 인지가 필요한 상황을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것도 너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구조, 자동차 연비가 왜 그는. 16번 환한 공간에서 갑자기 어두운 공간 들어갔을 때, 이것은 어두운 들어가면 암수능. 17번 다음 중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특성으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허위성, 충동성, 장독립성, 모험성. 그러니까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독립성, 장의존성은, 장독립성하고 반대가 장의존성인데, 의존은 자기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성격이 좋은 거죠, 그렇죠? 18번 도로에 표시된 지시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운전 방식을 알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자체 설명도 어려다. 말도 하기 어려운 상태, 이것을 법적으로는 만취 상태라 한다. 20번 피트 린드 제이콥스의 제1원인 다수 안전설 이론에 의하면은 자전거 이용료나 보행자 정량료 이에 대한 사고 위험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 이용료나 보행자가 사람 많으면 운전자가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을 감소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가번입니다. 다음 중 요지 운전자의 사후 교육 방법이 아는 것은, 이거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뒤에 이 문제 또 제가 얼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개별 면접, 경고장, 계고, 집단 면접인데, 계고라는 것은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회사에서 경고장을 보면은 야, 너 잘못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계고라는 것은 법에서 이 사람에서 죄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과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 다음 22번 운전자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한 것은,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면 답은 3번인데, 답은인데 집체식 교육 방법이 개별 교육보다 항상 효과적이다. 이거는 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3번 사고 가능성은 위험한 작업이나 덜 위험한 작업이나 같다. 이것을 항상성 이론이라 한다. 예.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가능성은 위험한 작업이나 덜 위험한 작업이나 같다. 사고 가능성. 왜 그런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인간의 주의력이 올라가서 매우 주의하게 되고, 덜 위험한 작업일수록 인간의 주의력이 떨어져 결국 사고 가능성은 위험한 작업이나 덜 위험한 작업이나 같다 이거예요. 예. 참 묘하죠, 그죠? 위험, 그래서 항상성 이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747쪽. 다음 중 도로 안내 표지 구성 요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제공된 정보가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초보 운전자의 운전 중 시야와 관련하여 주시 범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사이드미러를 보는 횟수가 많다. 초보 운전자. 속도계를 쳐다보는 횟수가 많다. 왜 자꾸 봐야 되죠, 그렇죠? 주시할 수 있는 수평 범위가 넓다. 초보 운전 수평 범위가 좁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시의 수평 범위가 중앙에 집중되고 우측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중 인지 발달 단계를 조정하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피아제. 교통사고 4번 교통사고 시스템의 구조상 전체 시스템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이게 전체 시스템, 구조상의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통규칙, 뭐 도로교통, 그것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속도에 이런 것은 이제 전체가 아닌데, 교통수단,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교통수단입니다. 저도 좀 해석하기가 좀 도로교통도 맞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교통수단으로 답을 만들어 놨네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를, 답은 교통수단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경쟁의식이 높은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이것도 나왔네. 문제가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시선 행동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답입니다. 당연히 운전 중인 운전자의 시력은, 운전 중 운전에는 동체 시력이죠. 정지 시력에 속한다. 이게 동체 시력이니까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브레이크에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실제 정지까지는 이 정지거리. 그 다음 8번 다음 중 다수 안전설에 대한, 이거 앞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했더라? 다수 안전설. 피터 린던 제이콥스가 한 겁니다, 그렇죠? 답은 납은. 잘못 설명한 겁니다. 잘못 설명한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속 100km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의 시야 범위는 약 40도로 줄어든다. 10번 과속 운전이 속도에 익숙해져 그 속도에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러닝머신 효과를 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고속도로도 막 운전하다가 바깥에 나오면은 뭡니까? 속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러닝머신 막 타다가 내려도 자기가 막 뒤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무사고 운전자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도 너무 쉽고, 높은 지적 능력이 있다. 운전면허 취득에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건 준비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왜? 연령이 안 되면 아예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8번 주거지나 생활 근거지 교통사고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또 괜찮은 문제더라고요. 익숙한 도로에서 보다는 익숙하지 않는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익숙하면 오히려 덜 뭡니까? 위반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가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운전자가 방향, 속도,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감각은 뭐냐? 이것은 시각입니다, 그렇죠? 시각. 속도, 방향, 환경, 청각으로는 후각, 촉각으로 안 되죠, 그렇죠? 다음 중 터널 운전할 때 위험성, 이것도 답이 가번. 터널 진입 시 운전자의 감각이 서서히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변한다, 그죠? 터널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과속하는 경우이다. 딴 건 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16번
사업용 자동차 운영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운전 적성검사 관련 운영 사업자의 업무를 옳지 않는 것은 납은 운전 적성검사를 해고수단 등 직무이해 용도에 사용한 것. 근데 해고수단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해고에서 그 뒤에 752쪽에 보시면은 법에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2회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종합 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해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17번 교통사고 발생의 심리적 인자를 평가하여 운전자 채용 및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적성검사를 가지고 심리적 인자를 평가하는 게 적성검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랩스 사소한 거죠. 그다음 19번 교통신호의 기본적인 기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통신호는 경찰 인력 추가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고. 그다음 20번 운전 스트레스와 운전자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은 운전에서 오는 스트레스고 운전자 자체 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운전자가 운전 스트레스는 운전 상태 하에 주로 나타난다. 이거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스트레스는 운전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상태나 결과를 본다. 그냥 운전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운전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전 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스트레스다. 아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예. 그 다음 운전자 스트레스는 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까다롭습니다만 가번. 야간 운전에 대한 설명 답은 나번입니다. 제일 뒤에 일몰전에 비교해서 동체 시력에서의 차이는 없다. 동체 시력은 그만큼 낮아진다는데 야간에는 시력이 얼마 정도 낮아진다고요? 50% 정도 낮아진다고 그랬죠. 50%. 속도 100km는 얼마 낮아진다고요? 40%. 40도로. 방어운전 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너무 막 상식적이가지고 라면 전방시야 뭐 이런 것을 멀리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운전자의 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이제 쭉 보셔야 되고 신체적 장애는 판단 능력의 부재, 사회적 부재는 공격적인 운전, 그 다음에 무관심은 교통복귀의 무시, 정신적 장애는 조작 실수의 증가. 그래서 23번은 답번이 가번입니다. 신체 장애가 판단 능력 부재하고는 판단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물론 뭐 신체 장애 분이 정신적인 신체 장애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그거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사지 뭐 정신적으로 발전하고 뭐 사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이 답이 가번입니다. 24번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관로에 따라서는 부적응적 행동을 저지시키고 무엇에 따라서는 적응적 행동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 부적응적 행동을 저지시키고 뭐가? 적응적 행동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납은 규제를 해서 부정 행동을 저지시킨다. 그리고 지도를 해가지고 적응적 행동을 더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 및 지도입니다. 그렇죠? 20번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연령 확연적 요인. 이거 않는 것.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 다음 755쪽에 11월 3일 문제. 교통심리학의 의미로 적당한 것. 제일 좋은 문제 나왔네요. 그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이 아닌 것. 이거 또 나왔네요. 문제가. 와, 여러 가지 똑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인지 발달 단계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운전이 시작되면 명수능 반응. 명수능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올 때.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틀린 거. 나다라는 틀렸습니다. 나는 눈부심으로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다. 이건 현혹 현상이죠. 그렇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이건 암수능입니다. 그렇죠?
눈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현상. 이건 무슨 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시, 이것도 런닝머신이니까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야, 도로에서 운전 중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것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또 7번 차량의 정지 거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뭐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제약거리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제약거리라는 게 제동거리인데 원래 제동거리 해놓고 갈로 안에 제약거리를 해야지. 뭐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네요. 봉주거리 및 제약거리하고 제동거리입니다. 그렇죠? 원래 법적으로. 그래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반응 시간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이야기 넣어놨습니다. 8번 도로에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볼 수 없는 것. 직접적인 바로 운전 적성, 교통시설, 자동차화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있는 것은 해서 답이 나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 필요한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적성이라든지 교통시설, 자동차화된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고 다음 중 가로 운전 정세로서 가장 적합치 못한 것은 답은입니다. 운전조약 내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10번 다음 중 운전 필요한 설명 이것도 앞에 나오는 문제 같은데 나온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운전과 관련한 고령자의 특성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금방 주의력이 나이가 드실수록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중 고령 운전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각적 식별력이 저하되어서 운전 중에 도로의 표지판들을 잘 판별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망막에 도달한 빛의 양이 감소하여 물체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 증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저하된다. 운전 중 주변 정보의 입수분이 좁아진다. 쭉 보시면 되고 음주운전이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주하면은 보통 뭡니까? 공격성이 나오니까 순응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답이 순응. 14번 타인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동조. 이거 또 나왔네 문제. 야, 앞에 나오는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네요. 초보 운전자랑 운전미숙자들의 운전 중 하는 행동으로 다음 중 적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또 나오네요. 또 수평 범위가 넓다. 이거 완전 단골이입니다. 초보 운전자의 운전 행석으로 이것도 수평 똑같은 수평 분포가 넓다는 말. 또 여객 자동차 이게 운전 정밀 검사에서 신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신규 검사는 신규로 하려는 사람, 그리고 특별 검사는 사고 내거나 뭐 점수 많은 사람, 자격 유지 검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설이 쭉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 정밀 검사의 그 중에 위에 있는 특별 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라브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중상 이상 사상 사고를 냈거나 벌점이 몇 점입니까? 81점. 뭐 그다음에 5주 이상 치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자격 유지 검사. 이거 또가 나오네요. 이거는 기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낸다는 말이 안 되는데. 20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정밀 적성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이 라번입니다. 보시면은 운송 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 검사 및 자격 유지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꾸 익숙해지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받으면 안 된다는데 이걸 받게 해야 된다. 이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도로에 표시된 지시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운전 방식을 알 수 있는 것. 이거 또 나왔네요. 자체 설명 도료. 집 근처 동네 등 익숙한 이거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 뭐 익숙하지 않다. 23번 다음 중 요주의 운전에 대한 사후 교육 방법. 이건 앞에는 문제가 계고라는 이건 해고가 나왔네요. 그렇죠? 해고는 교육 방법이 아니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의 심적 인자를 평가하여 이거 또 나왔습니다. 운전적성 검사. 또 2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시선 행동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것도 나왔네요. 당연히 운전의 시적은 정지 시력 이런 좀 잘못됐는 것 같다. 이게 문제가 그냥 막 뽑아놨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692쪽 갑니다. 692쪽 692페이지 1번, 2번, 3번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고 4번 문제는 이거는 외워야 되었고 5번 문제도 이거 뭐 그냥 묻어요. 6번 문제 운전자를 중심으로 도로교통에서 자극 S 자극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극이 아닌 거 6번 문제입니다. 도로냐 도로의 시설이냐 안전성이냐 심리적 특성이냐 이게 나는데 자극은 사람에 관한 거 자극이 아니다. 심리적 특성은 사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관한 것 위에는 S고 밑에는 O 사람에 관한 게 아닌 것은 답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8번 또 사람과 자극을 분석하여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이게 과학적 행동 분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의 과정 읽는다고 봤고 10번 문제 교통심리학의 인적과학을 보기 어려운 것 의학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사회학도 되고 생략도 되는데 종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 제2절 695쪽에 가서 2번 문제 인간과 기계 환경계에 있어서 인간이란 고정된 상식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되는 변형화합니다.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변형이라 그러는데 그 변형화되는 존재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동작에 있어 인간의 착오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간 착오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적 모델이라는데 이것은 외워야 되겠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 사물이 아닌 것은 사물 그래서 사물에 대한 해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물은 운전자는 사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다음 외부적 제약. 그다음에 7번 다음 중 설명 내용이 틀린 것은 속도의 증가는 일정 시간 내에 있어서 잠재적인 지각 대상물로 증가한다. 지각 대상물을 파악하는 시간은 속도의 증가에 비해서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짧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9번 문제 지각적 위험 운전이 아는 항목은 이것은 지각하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안다, 음주운전, 피로운전, 신호작동 위반. 해서 위에 보시면은 그걸 보시면 저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기술적 위험 운전에 해당이 되고 지각적 위험 운전은 본인이 신호 작동을 잘못하는 것은 기술적 위험 운전이지 지각적 위험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굉장히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다음 10번 의사결정 후의 운전 행동의 성공인지 실패인지 예측의 확률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행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10번 문제는 답이 가번입니다. 위험 부담 행동에 의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잘 문제 괜찮은데 저도 이렇게 해석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경험이 풍부한 11번 운전자 일반 다음 같은 특성이 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13번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654번 문제 위험 운전율의 기법이 아니고 그 빠진 게 측정 기법이니 측정할 때 뭐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그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관측자가 동성에서 행하느냐 영화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모의 실험 장치 하느냐 각본 작성에서 하느냐 근데 그 보시면 각본 작성은 아니다. 위반 사고의 배경이 된 인간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이것도 장래 희망은 아니겠죠. 16번
운전면허 결격자가 아닌 것은, 이야, 이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잘못하시면은. 운전면허 결격자 중에서는 그 표에 제일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적격자가 되어 있죠. 그렇죠? 부적격자에는 두 가지 형태, 제일 왼쪽에 결격자가 있고 시험 불합격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해 가지고 운전면허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불합자는 뭡니까? 시력이 나쁘다 해가지고 해도 시험을 봐가지고 뭡니까? 적성을 보잖아. 그거를 뭐 운전 정밀 검사는 그냥 적성 검사, 운전 적성 그러죠. 운전 면허 볼 때 적성 검사 하죠, 그렇죠? 적성 볼 때 시력 보죠, 그렇죠? 자기 응시했지만 시력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 불합자예요. 이게 시력하고 청력 왜 기회 갖다 대고 뭐 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데 대가 이게 어느 쪽에 소리가 들리냐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시력이 얼마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격자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시험 불합.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결격자가 아닌 것은 답이 답이네요. 청력 결자는 시험 불합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력 부족과 청력 부족은 시험 불합자입니다. 그다음 17번 뭐는 교육과 지도 훈련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생활적이다, 고질적이다. 후천적 능력은 선천적인 것은 잘 되질 않죠, 그죠? 그래서 후천적. 18번 감각경을 통한 정보 수행 시에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그 정보를 단절하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이 아닌 예매함으로써 오는 것은 인지가 늦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착오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읽어보니까 없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답이 가보니. 조작 잘못은 뭐 해석해 보시면은 운전 기능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커브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감속하지 않은 채 주행했다. 차선을 바꿀 때 신호를 하지 않고 끼어드는 같은 나쁜 습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번 20번에 나와봅니다. 운전 기능이 복잡해서 참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 21번도 괜찮은 문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운전자의 능력이 불분명하여도 그 사람의 실제 운전 장면에서 정확한 운전이 확보되는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보입니다. 동기, 태도,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 충족시키는 것을 뭡니까?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을 유인이라 그래요. 유인. 대상 할 때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유인인데 그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물이나 사건, 자극 이런 것들을 유인이라 그러고, 동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태를 발생시키거나 현상 따위를 변화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동인이라 한다고. 그래서 충족시키는 대상은 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23번. 상벌을 할 때 벌에 대한 방법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4번 일반적으로 뭐란 행동의 대비다.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태도가 행동의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쭉 1번 문제로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몇 분이에요?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다 하실 수 없으니까 32번 갑시다. 동체 시력에 대해 잘못된 것은 동체 시력 눈의 조정, 망막, 중초기능에 극히 개인적 개인차가 심하지 않아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33번 보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가 아닌 것은 반응 시간 내에 있어갖고 보지 못해서 사고 났다. 시야 외의 대상물이라 갖고 보지 못해서 사고 났다. 물리적으로 그늘진 경우라서 사고 났다. 양안의 시력차가 적어갖고 보지 못해서 사고 났다. 그래서 답이 라번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또 이렇게 전부 35번 한번 봅시다. 착오에 의한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착오 앞에 착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선정의 착오, 속도감은 착오, 목적의 착오,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원근은 착오가 아니었고 뭡니까?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36번도 또 보시면 착각에 의한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크기의 착오, 그 다음에 원근의 착각, 반대의 동작, 경색자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는 크기의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착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페이지 있죠? 690페이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반대의 착오지, 반대의 동작, 반대의 착오, 이게 반대의 동작이 이게 착각이 아니고 착오다 이거죠. 크기에 착오되어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크기는 이게 착각이다. 착각. 그러니까 이 글자를 뭡니까? 바꿔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속도 착각을 잘못 설명한 것은 좁은 사이에는 보다 속도가 이게 속도 착각입니다. 속도의 착각. 좁은 사이에는 빠르게 느껴지고 먼 곳에 있는 것은 뭐죠? 빠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리게 느껴지죠. 저 멀리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 반대 방향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감이라고 해요. 가속도감. 또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뭡니까? 옆에 가는 차가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속도감이라고 해요. 감속도감. 위에는 다번을 가속도감이라고 그러고 라번은 감속도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상반에 대한 착각이네요. 그렇죠? 상반에 대한 착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에 대한 착각. 그 다음 필요에 의한 사고 요인이 아닌 거 39번. 변화가 있는 도로는 피로가 잘 안 생기고 그죠? 뭡니까? 사고 잘 안 나는데 변화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는 도로에서는 뭡니까? 자꾸 정신을 차리고 하니까 이렇게 사고 잘 안 나는데 변화가 없이 그냥 직선으로 쫙 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4쪽에 가서 인간의 특성, 이게 운전 특성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교통에서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것은 교통에서 안전, 원활, 보장, 쾌적성 중에 뭐가 아니냐? 원활성은 아니더라. 아니다, 보장성이 아니다. 보장성이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교통에서 바람 조건에 보장성은 아닙니다. 안전, 원활, 쾌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4번, 인간 기계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답은 답은입니다. 이게 뭐냐니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환경정보 수행기,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번에 수행기 있고 수행기 다음에 지각 판단, 그 다음에 답은에 결정이 의사결정 반응 효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이제 답은이다. 근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반응 특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반응에 단순 반응과 뭡니까? 선택 반응이 있는데 그 설명입니다. 단순 반응, 선택인데 단순하게는 하나에 반응하는 거고 선택 반응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단순 반응이 아니고 선택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선택 반응 시한 측정에만 나타나는 무엇은 반응은 평균치 산수할 때 제외시켜 부른다. 그래 착오 반응은 아예 제외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통계전 조건하에 실험 반응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7번이 답입니다. 착오 반응은 단순 반응 측정에 자주 난다. 이건 완전 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9번 좌우의 손과 발 신체 부위에 따라 가지고 반응 시간이 이제 다른데
원래는 제일 빠른 게 거기 보시면 왼손이 제일 빠르고 반응이, 그다음 오른손이고 오른발이고 왼발, 이게 이제 반응 시간이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무슨 반응 시간이냐면은 이걸 잴 때를 단순 반응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단순 반응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쭉 내려가 갖고 반응 시간 11번. 소량의 술을 마셨을 때는 나번에 단순 반응은 오히려 짧아지지만은 음주의 분량이 늘어나면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은 답입니다. 음주와 선택 반응 시간은 관계가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번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13번하고 16번까지만 합시다. 자, 13번. 일반적으로 감각 반응이 있고 근육 반응이 있어요. 감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육 반응은 보고 바로 발로 탁 밟는다든지 손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했는데, 어느로 생각해서 하는 게 빠를까요? 뭐 근육을 하는 게 빠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근육이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은 반응 시간이 짧지만은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착오가 많아지고, 감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은, 반응 시간은 길어지지만 착오는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가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은 인지 시간, 동작 시간,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16번. 인간은 무엇에 의하여 복잡한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죠? 학습하고 훈련을 해갖고, 학습이나 훈련입니다. 문제가 다 어떻게 하기가 좀.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18번 운전면허 제한연을 두는 거, 이거 준비라 그랬죠. 나왔네.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비로소 학습이 된다. 이건 동기입니다. 20번은 상벌효과. 벌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고 상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21번. 일반적으로 기억은 주체의 상태에서 지배된다. 그 주체의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은, 개인적인 이제 일반적인 기억은, 그렇죠? 측정이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까 아마 쭉 읽어보시면은 앞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안전관리하고 이 교통심리학은 상당히 그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읽어보면은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문제를 읽으실 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쉬운 문제는 풀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시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막 필요한 거 쓰시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